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8th of the March 2021, Monday, now 9:20. And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OSCO ICT. POSCO IC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주요 이슈가 보니까 집단 면역 올해로 11개국 4달 이스라엘이 1호다 이렇게 얘기했고, 서울시장 양자 후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47%, 박영선 후보 40%, 오세훈 45%, 박영선 42%. 3명 맞붙을 때는 박영선 36%, 안철수 26%, 오세훈 24%.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만약에 이제 양자 대결 구도면 민주당이 조금 불리한 걸로 나오나 보네요.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대기업 64%가 채용개혁 없거나 못 정했다. 상반기 채용 안 한다가 2배로 늘어서 코로나로 청년 취업 더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 메시지, 공적 정보 도둑질이다. LH 투기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본인이 떠났는데 뭐 그런 말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서 그럼 수사를 하시던가요? 참았노라 나갔노라 샀노라 1년 억눌린 소비심리 봄 백신과 함께 터져 매장마다 쇼핑 행렬이다. 그러니까 너무 억누르면 결국에는 터지기 마련인데, 하여튼 정부에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처리,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영위를 하고 1989년 11월 15일 설립됐으니까 포스코 ICT가 설립된 지는 되게 꽤 됐군요. 89년이니까 99, 2009, 20년 좀 넘었군요. 그리고 2000년 11월 28일 날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저희 탁구 치시는 회원분 중에 포스코 저 IT 관련 회사에 다닌다고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아마 포스코 ICT인 것 같습니다. 요즘 포스코 주가가 강세니까 그분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정신없이 요즘 바쁜 것 같군요. 예. ICT와 엔지니어링 융합 기술을 보유했고 철강 분야에 주력하고 핵심 ICT 솔루션 기업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 연속 공정 포스 프레임을 만들어서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손건재 대표님이시고 파이낸셜 피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 19, 2020년. 2018년에는 9,271억, 2019년에는 조금 늘었군요. 9,698억, 2020년에도 조금 늘었습니다. 1조 72억, 영업이익은 421억, 481억, 507억. 역시 꾸준히 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54, 4.96, 5.04 그랬고 부채 비율은 79.91, 84.41이니까 100 밑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고요. 10년치 주가 흐름은 막 이렇게 하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최근에 이렇게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8,130원이고요. 현재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52주 최고가가 9,340원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가 전반적으로 뭐 매출이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견조하게 계속 상승세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 낮고 무엇보다도 포스코가 최근에 굉장히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중장기로 놓고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로 볼 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요즘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좋은 이슈가 있는 포스코 계열사를 조금 너무 크지 않은 비중에서 한 10%, 15% 비중에서 여러분이 담아두시고 단기로 수익 좀 뽑아셔도 될 것 같고 중기, 장기로 놓고 조금 천천히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자 조금 이슈들이 어떤 게 더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엔트그룹 얘기 알리바바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요거 기사가 관심 있어서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엔트그룹이 IPO에 재도전한다. 지금 이 핀테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야 이걸 가만히 뒀다가는 잘하면 중국 정부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래서 바짝 지금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사업이 큰 건데 어찌됐든 중국 정부의 마찰로 상장이 전격 무산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상장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상장되긴 하겠죠. 엔트그룹은 결국에 상장될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사업 구조를 다시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엔트그룹이 상장 의지를 밝힐 것은 날놓고 가는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원래는 요게 35조 원을 조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점쳐져 왔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스톡 옵션을 받았겠죠.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상장 실패로 직원들의 일확천금의 꿈도 깨졌다. 직원 중에는 무리하게 부동산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한 경우가 속출했고, 일부 임원진은 성과급을 받은 뒤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 회사의 미래에 약간 회의적인 개발자들이 경쟁사인 텐센트나 다른 회사로 대규모 이직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를 수습하려 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스톡 옵션을 회사가 사들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당장 스톡 옵션을 사들이는 가격을 책정하기는 어렵고 재상장에 성공해도 과거와 같은 수준의 대박은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오히려 여기 그룹도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핀테크가 어차피 엄청나게 성장할 산업이라는 건 분명한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 규제는 언젠가는 풀리게 마련이거든요. 규제가 언젠가 풀렸을 때 더 큰 대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윌이 좀 이따 이제 도착을 해서 저도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좀 우리 스튜디오 청소도 하고 인테리어 조금 뭐 이렇게 저기 다이소에서 사온 벽지 같은 것도 좀 붙이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좀 더 하면서 위라고 또 틈틈이 영상을 좀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찍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했죠. 프랑스의 이제 교육제도 얘기하다가 프랑스라든지 하여튼 유럽이나 남미 쪽이 우리나라보다 골 결정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이 축구는 지겨운 것, 힘든 것이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죠. 힘들고 지겨운 건데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뭐 한 6학년쯤 되면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6학년 전까지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훈련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축구가 재미있는 거 뻔하다는 인식을 먼저 강하게 심어주고 사실 중고등학교 때 좀 하드하게 훈련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축구의 재미를 드리고 나면 중고등학교 때 힘들어도 충분히 재미를 일단 붙였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견뎌낼 수도 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언어 교육도 그렇고 공부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처음에는 재미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학습을 해야 되고 재미를 통해서 한 다음에 재미가 일단 통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좀 어려운 과정도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오늘 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느 대학교 수학 교수가 한 얘기인데 수학에서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피타고라스 정리 외우고 문제만 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피타고라스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걸 발견했고 이런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런 거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렇게 흥미가 붙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좀 지겨운 문제 과정에 풀이가 와도 아이들이 너끈히 견뎌내는 거죠. 일단 재미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지의 교육센터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지금 스튜디오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도 당장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지에 가깝게 사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깝진 않아도 뭐 분당, 동백 이런 데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저한테 지도 아이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무료 상담도 해 드리고 하니까 무료 상담 받으시고 좀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에듀케이션이 드로우아웃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뭔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얘들이 좋아하는 게 뭘지 이렇게 잠재력을 잘 관찰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최대한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